총리. 자, 지금 총리가 검증에 여러분들이 올라갔을 텐데 다 조금씩 문제가 있는 모양으로 들립니다. 지금 느낌이. 그렇지 않았으면 어저께 벌써 발표가 됐을 텐데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경상도 출신의 총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했고 언론에서. 그리고 법조인 출신을 많이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청와대에서 두 가지 원칙을 법조인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경상도 출신 TK, PK를 제외하다 보니까 그만큼 숫자가 적어서요. 또 그 사람 중에서 검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느낌상 받고 있는데 몇 가지 조건이 네. 더 있죠. 거기다가 네. 이제 영남 출신이 아닐 것, 네. 그리고 법조인 출신이 아닐 것. 더군다나 그리고 직전에 안대희 전 후보자가 네. 도덕성 문제, 소위 뭐 정관예우라고 표현되는 그 문제 때문에 낙마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사실은 지금 거론되는 몇몇 분들은 이제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고 실형 전과도 있고 뭐 그게 그 정치자금 문제가 됐던 뇌물 문제가 됐던 그런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몇 가지 조건이 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영남권의 비법조인의 그리고 도덕성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네. 또 충청 출신으로 고르는데 거기서도 또 검증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리 인선이 점점 늦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갑수 평론가 말대로 이번엔 진짜 과감하게 좀 40대로 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김영란법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 그분은 안 하신다고 언론에 하면서 언론 인터뷰에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분 이제 바깥 분이 강지원 변호사죠. 강지원 변호사님. 두 분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김영란 대법관이 이제 고사한 이유는 그거죠. 난 그쪽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행정 업무를 잘 알아야 하는데 난 그러지 못하다. 소질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얘기 속에 나오는 거는 정치 인사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하면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어요. 그런데 정치란 원래부터 뭔가 설득하고 조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면 오히려 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네. 그래서 여기 앞에 검찰 출신이 계셔서 좀 민망합니다만 법 쪽의 사람이 너무 많이 정치계에 나오는 것 좋지 않다는 얘기들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이나 전문성은 대단히 탁월할지 모르지만 다종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의 욕구를 잘 조절해내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런 경력들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총리라는 것도 지금 정치계 출신의 총리를 의미하는 바는 첫째, 국민들로부터 검증돼서 선택받아 본 적이 있고 그리고 당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산고초를 겪은 바도 있으면서 대통령과 함께 권력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근데 지금 청와대가 총리 고르는데 굉장히 고심하는 것 같아요. 뭐 이 사람만 했다가 안 되고 정말 깨끗하고 그동안 국민적 여망이 높았는데 이분 안 되는 거 보고 충격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대희 후보자에 대해서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더 빨리 기회를 줬으면 로펌 달려가고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조금 늦게 기회 주는 바람에 그런 흠집이 생겼어요. 참 예리하게 분석하시네. 그러니까 총리 임명을 10개월 먼저 했으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야, 참 그런 사람 고르다 보니까 좀 없는 거예요. 안대우도 그래서 국민세심위원장하고 엄청 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니까 마음 비우고 그래서 이제 뭐 개혁적인 변호사 개업했다가 김종인 찾으려고 그랬더니 그럼 뭐 정가 문제도 있고 또 영남 걸리고요. 또 충청에서 찾으려고 그랬더니 표 적게 나왔다고 뭐 충청에서 또 사람 선발하느냐 뭐 이런 또 비판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 걸리거든요. 뭐 개혁도 안 되고 뭐 흠집 있는 사람이면 안 되고 뭐 다 걸리니까 저는 아예 김영란 전 대법관 하자는 거죠. 정말 김영란법이라는 게 이 사람한테 나온 거 아닙니까? 모든 또 법조인이냐 이런 비판이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사람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싫다 그러니까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고. 김영란 전 대법관이 부산 출신이고 또 부부회가 돈독해가지고 강지원 변호사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 그 사인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러고 본인이 안 났다고 하는데 저는 뭐 대통령 여성, 뭐 총리 여성이지만 그런 파격적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컨텐츠만 본다면은 김영란 전 대법관. 저도 선거한 사람 꼭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무런 배경 없습니다. 끝나고 사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면 추천할 수 있죠?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념 대립 자꾸 얘기하는데 경제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중하위 계층들 이 소득 격차 문제가 거의 망조가 들어가는 분위기로 지금 얘기되고 있거든요. 저라면 경제. 류승민 의원 어떻습니까? 총명하죠. 개혁적이죠. 괜찮은데요?
그럼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맞서갖고 지금 저 밀려났다는 소문이 자자하죠? 그렇죠. 한때 맞섰죠. 그렇죠? 네, 옳은 소리 하신다고 그런 사람 또 맞섰죠. 감싸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의 사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류승민 의원은 젊어요, 또 나이도. 네. 아직 50 전이고. 네. 정확한 유승민 의원이 50전이에요? 50은 넘었을 거예요. 50 넘었나요? 만으로는 50전일 수 있어요. 얼굴이 제가 만으로. 50전입니다. 얼굴이 너무 적은 거였어. 근데, 그러니까 여권에도 개혁지향적인 사람도 많고, 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어떤 지지를 할까 말까 유보하는 중간 계층의 많은 사람들도 좀 전향적인, 좀 변화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류승민 의원 같은 사람을 총리로 발탁을 해보세요. 이 사람 젊고 팔팔하죠? 아마 상당한 정도로. 김성식 의원 어떻습니까? 김성식 전 의원. 근데 그쪽은 이미 많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탈을 저쪽으로 또 했으니까. 한번 근데 갔다가 다시 또 뭐 왔다가. 예. 우리가 총리를 청구할 때요. 너무 젊게 가고 너무 경련이 일치하면 온 국민들한테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륜과 35살이면 젊은데 45세면 세상 다 알죠. 55살이라니까요. 그분들 전부. 유승민 의원이 57년생입니다. 58년생 지금 확인됐습니다. 58년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후반이에요, 후반. 50대 후반입니다. 예. 아까부터 자꾸 50대 안 됐다고 네, 그래요. 50대 후반. 투명은 아닙니다. 50대 아니라고. 그렇게 젊어 보여서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류승민 의원의 그 정책 몇 가지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여야를 넘은 아주 지도력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 보이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류승민 의원이라기보다도 지금 여권으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서도 저렇게 좀 칼칼하고 실망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유승민 의원은 영남에다가 친박에다가 정말 그 1차 기준에 걸리는 겁니다. 저라면 양해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뭐 아니, 또 업적을 쌓은 게 없잖아요. 여기서 저는 지금 이 논의되는 자꾸 것을 얘기하는 보면서 건 이쯤에서 하는 게 네, 뭐 특정인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예를 들어본 거 너무 이렇게 특정인 네. 막 거론하는 건 여기에 뭐 한 가지 조금 인사위원회도 안타까운 아니고. 것은 네. 그야말로 공직에 고위 공직에 진출하는 분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사적인 경제 분야에서는 뭐 한 달에 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능력을 인정받아서 훨씬 개인적으로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공직에 나가서 정말 뭐 장관 총리를 해봤자 월급으로 따지면 소위 사기업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많은 월급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공직에 봉사하려는 자세로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손해 보더라도 봉사를 하겠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좀 그렇게 봉사하려는 분이 여러 명이 스스로 나가고자 하는 분이 많은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 딱 보면 정말 어느 면에서 능력 있고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일단 뭐 청문회 걱정하고 난 그거 뭐 길어야 제가 법무부 근무할 때 평균을 내보니까요. 우리나라 평균 장관 재직 기간이 1년이 안 됩니다. 평균 내보니까 11개월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 뭐 1년도 못하는 거 내가 하려고 뭐 하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망신당할 염려도 있는데 그걸 하느냐. 그리고 점점 고사하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이제 장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바람 청문회 때문에 진짜 제 주변에서 훌륭한 사람들 그 총리 몇 명 있는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왜 하냐 그래요? 총리 안 얘기 해요. 나와서 얘기인데 저는 뭐 특정인은 거론하지 네, 않겠고요. 청문회법도 바꿔야 되고. 뭐 화합, 뭐 개혁, 도덕성 다 중요하죠. 그리고 뭐 국민의 눈높이가 그렇다면 그것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네. 국민이 여전히 제가 강조하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근데 경제 민주화가 너무 강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지적되어 왔던 겁니다만 최근에 언제부턴가 경제 민주화나 빈부격차 이런 문제들이 잘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화합과 통합의 가장 지금 근본은 경제 민주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이거 너무 이제 너무 아니 경제 민주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죠.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제 민주화가 뭡니까 그러면? 경제 민주화는 어쨌든 소득의 격차를 좀 줄여나가자는 거예요.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네. 지금 이 점점 이제 우리 OECD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는데요. 네. 잘 부자를 끌어내리면 안 되고 밑에 물론이죠. 사람을 위로 올려야죠. 성장 동력을 위로 올려야죠. 땡겨서 올려가야죠. 최근에 나온 네. 책이 불평등의 대가라는 책이 지금 프라이스 오브 그게 잠깐만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반대하는 그래서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게 시장주의, 성장주의거든요. 저 얘기 좀 한 다음에 좀 잠깐만 예. 얘기 좀 하고 그렇죠. 경제 민주화를 제가 거론하자는 게 아니라 이왕 총리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너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념 갈등도 나고 세대 갈등도요. 사실은 일자리는 같은데 젊은 세대와 노후 세대가 격돌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경제적인 문제가 그래서 그걸 풀 수 있는 총리가 돼야 된다. 총리가 경제 민주화 쪽에 개념이 있는 분, 그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알겠습니다. 개념일 것 같다는 얘기죠. 청문회 얘기 잠깐 한마디 예. 하겠습니다. 지금 뭐 청문회가 너무 엄격해서
누가 장관 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도 실패한 금융실명제 김영삼 대통령 때 했을 때 별 얘기 다 많았어요. 지금 정착됐죠. 뇌물 구조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정말 뇌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세상이어서요. 우리 사회의 그 검은 돈의 실체는 0이 하나 준 게 아니라 0이 다 줄었고 있긴 있답니다. 그런데 잡아봐야 정말 피레미가 남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위 집안 좋은 집 아이들 중에서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군대를 1년 지나면 거의 대부분 갑니다. 군대 빠지려는 집 아이가 누구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전부 청문회 효과라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가 뭐가 될지 모르고 미래의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일찍부터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청문회가 안겨준 효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 시절에 대마초 그 장난삼아 좀 했다고 그래서 무슨 대단한 자리, 뭐 대법원 이런 자리에서도 낙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엄격한 청문회의 어떤 기준을 들이대는 거에 대해서 가혹하다는 얘기도 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데 그걸 갖고 그러냐 하는데 그게 바로 과정상 치러야 되는 고통이에요. 그렇다 해서 지금과 같은, 그리고 이게 한나라당에서 제안해서 청문회법이 이렇게 엄격화된 겁니다. 청문회법 그러니까 자체도. 지금 이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걸러낼 사람이 없으니 청문회법을 완화하자, 청문회 기준 자체를 완화하자는 얘기 자체는 우리 사회를 또다시 후퇴시키는 논조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너무 오픈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총리쯤 혹은 장관쯤 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 해야 모든 된다. 프라이버시가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우리 김광수 청문회는 평론가가 말씀 맞는 본인뿐만 거. 아니라 가족들의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거든요. 아니, 그래서 가족도 자녀들의 공인에 문제. 속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낮추는데 저는 반대하고요. 괜찮습니까? 예, 저는 아니, 총리 문제에 자녀가 어떻게 공인이 됩니까? 공인 자녀가. 범죄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총리 문제 하도 방송에서 많이 질문을 받길래 공부를 좀 해봤어요. 과연 총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그랬더니 조선시대의 그 영의정 말이죠. 영의정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황희정 승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황희 맹사성 이런 사람들 아는데 이원이 네. 정태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의정을 11년을 했어요. 뭐 제일 오래 한 분이 6년인데 이분이 11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왜 영의정을 그 오래 할 수 있었냐 보니까 이 청렴하면서도 이 화합 이 두 가지 장점으로 무려 4대를 그 거치면서 영의정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개혁적인 면은 이제 뭐 찾다 보니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면 화평 그다음에 흠집 없는 이런 사람 찾아가지고 제발 저 총리 한 2, 3년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